안녕하십니까. 총선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고 있는 우리 정치판을 보면 전보다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퇴보와 퇴행만 거듭하는 꼴이 눈에 선합니다.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며 수시로 외치던 전 대통령 문재인은 아직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정치 농간질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측근에서 모시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따라다니며 훈수를 듣는 건지 지침을 받는지 그러면서 정치판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해 보이거나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 기재기들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임종석이니 조국이니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보다 나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문재인을 따라다니며 정치 훈수를 받을 정도인가 싶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종석 등 친문계 민주당 탈당을 저지하면서 조국 신당을 적극 밀어주는 등 이중 플레이를 해가면서 이번 총선에 은근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에서 벌어진 비명 횡산이 친명 횡재니 하는 공천 파동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 등 친문계 중진들의 민주당 탈당을 적극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추진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지지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재인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등 자신이 거느리던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민주당 탈당을 만류에 주저앉히는 반면 신당을 밀어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표적 친문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울 중구 송동갑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임종석은 선거군에 있는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거기서 16대와 17대 국회의원으로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 텃밭처럼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 실장을 컷오프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그곳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임종석 전 실장이 그곳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27일 전현희 전략 공천을 발표하자 임 전 실장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낙연 등 새로운 미래 관계자들은 임종석으로부터 며칠만 기다려달라 합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종석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민주당에 그대로 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임 전 실장이 문재인에게 민주당 탈당 결심을 상의하자 문 전 대통령이 극구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역시 민주당 내 친문계 중진으로 인천 부평을에서 컷오프된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지난 4일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 상의했더니 공감하신다며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잘 되면 좋겠다는 덕담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억울함에는 공감하면서도 탈당은 극구 만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 친문계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 또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에 앞서서 문 전
대통령에게 당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하소연했지만은 참으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던 조국을 만나 그의 창당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양측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가 이재명 못지않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입니다. 특히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은 수사의 칼날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씨의 턱밑까지 이르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월 14일 주영훈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주영훈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냈습니다. 주 전 처장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소환된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이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결정으로 수사가 재개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미치지 못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 사건인 만큼 문 전 대통령도 언제든지 그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패배에서 압도적 원내 제1당의 위치를 잃으면 이재명은 물론 문재인도 검찰 수사를 막아줄 수 있는 방탄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친문계 인사들의 집단적 민주당 탈당과 이낙연 신당 합류 또는 무소속 출마가 민주당의 총선 패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친문계의 대량 학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국 신당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국 신당은 문재인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만드는 당입니다. 유사시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시 친문계를 결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역시 문재인은 유능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애국적이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필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죄값 치르게 될 것이 두려워 정치 농간이나 부리는 소인배임을 광고하는 것 같아서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 훈수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지도급 정치인들이 모두 이처럼 옹졸하고 협량해서야 나라 꼴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